네, 컴퓨터 공부방, 컴퓨터 과학개론 정기철입니다. 오늘 5장 할 차례죠. 교재를 한번 찾아보셔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5장은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입니다. 이제까지 컴퓨터 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컴퓨터 구조도 배웠었고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를 배웠죠. 그런 한꺼풀 밖으로 나가서 실제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겠죠.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은 전체적으로 4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요를 볼 차례고요. 그 다음에는 컴파일러니 인터프리터니 한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3장에서는 꽤 많은 언어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실습과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 프로그래밍 언어 개요입니다. 교재는 175쪽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죠? 프로그램은 어떤 명령어들, 컴퓨터에서 실행할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죠? 그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래밍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다 있습니까? 하여튼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밑에 하단 링크 있으니까 제가 다른 영상을 플레이하고 녹화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카피라이트 관련된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만 보여드리고 제 영상에서는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만드는 영상에 비해서 훨씬 편집이나 영상이 예쁘니까 꼭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펴볼 텐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저급 언어, 저급하다는 뜻은 아닌데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급 언어라고 하면 low level language라고 하죠. 이 레벨이 낮다라는 거는 당연히 인간 레벨에서 볼 때 그런 거고요. 근데 컴퓨터 레벨에서는 딱 좋은 거죠. 이제 low level 언어라고 그러면 보통 기계어와 머신 랭귀지, 그죠? 또는 assembly language라고 합니다. 기계어는 말 그대로 머신 랭귀지, assembly어는 영어로는 assembly language라고 하는데요. 기계어는 말 그대로 기계어 이진수 0 또는 1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컴퓨터 구조 시간에 현재의 전자식 컴퓨터는 바이너리 컴퓨터니까 0과 1로만 표현되는 데이터를 이해한다고 했죠. 프로그램 코드 똑같습니다. 인스트럭션도 0과 1로만 이루어져야 되죠. 하단에 있는 이런 것들이 기계어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이건 어떤 특수한 이제 머신에서 사용되는 실제 언어고요. 근데 이런 기계어는 기계어가 딱 이해하기는 좋지만 사람이 이해하기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기계 형태를 조금은 더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둔 걸 assembly어라고 합니다. 또는 assembly language라고 합니다. 이 기계 명령을 간단한 기호로 표현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첫 줄은 이렇게, 둘째 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잠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코드는 실제로 PEP8이라는 버추얼 머신에서 돌아가는 랭귀지입니다. 교육용 가상 머신인데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캐릭터 아웃풋 하기를 7번지에 있는 데이터, 사실 그게 H입니다. 캐릭터 아웃풋 하기를 8번지에 있는 데이터, 소문자 I예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하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그래서 기계어에 비해서는 어셈블리어가 좀 읽기는 편하죠. 그리고 어셈블리는 워낙 간단해서 기계어로 바꾸기도 상당히 쉬운 언어입니다. 이런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를 저급 언어라고 하고요. 그 반대되는 게 있죠. 고급 언어입니다. 하이 레벨 랭귀지고요. 인간이 보통 쓰기 편한, 그렇죠? 랭귀지죠. 이 특징 중에 저급 언어보다 이식성이 높다. portability라고 하죠. 이식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기종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기계어로 만들면 기종이 다른 컴퓨터, 예를 들면 IBM PC가 있죠. 또는 맥이 있습니다. 얘들은 CPU가 다르니까 한 곳에서 돌아가는 기계어는 다른 곳에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CPU 형태가 다르니까요. 기계 형태가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고급 언어는 한 머신에서 돌아가는 고급 언어를 코드를 만들면 얘를 다른 머신에서도 돌리기 쉽습니다. 왜? 중간에 컴파일러라는 게 자동으로 그 변환 과정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요 이야기는 4.2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급 언어는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표현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이놈은 기계어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하는데, 요 이야기는 4.2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고급 언어 이름 들어보셨나요? C, Java, Python, C++. 중간에 있는 이런 언어들은 요즘 잘 쓰는 언어는 아닌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겁니다. 포트란이니, 코볼이니, 파스칼이니.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언어는 지금 저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1번 형식이 C 언어고요. C로 만든 하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파이썬이라는 언어고요. 똑같이 하이를 출력하는 언어입니다. 서로 다른 고급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꽤 많이 다르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 배워보고 나면 이 정도 차이는 차이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언어들이 다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급 언어, 고급 언어를 이야기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정도에는 지금 쓰는 언어 이외에 다른 언어들이 많이 쓰였죠. 그래서 계속 변합니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언어들이 바뀌는데 그걸 세대별로 한번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1세대니 2세대니 말할 텐데 요 몇 세대니 하는 표현은 제 나름으로 붙인 겁니다. 뭐 일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ENIAC 한번 예전에 이야기 들었던 거 생각나죠? 194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최초의 프로그래머블한, 그죠? 제너럴한 전자식 컴퓨터죠. 그러니까 40년대 중반부터 이제 프로그래밍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때는 기계어를 썼습니다. 01010. 근데 기계어가 너무 쓰기 힘들죠. 덧셈이 10101인지 10100인지 뭐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셈블리어를 만듭니다. 어셈블리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간단해서 기계어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로 만들어진 코드를 기계어로 바꾸는 작업을 당연히 어셈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놈을 어셈블러라고 하죠. 그래서 어셈블러라는 소프트웨어는 어셈블리어로 만들어진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셈블러라고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좀 불편합니다. 그죠? 아까 보셨듯이 사람이 쓰는 표현과는 많이 달라서. 그러다가 어셈블리어가 불편하니까 고급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10년 뒤입니다. 50년대부터요. 고급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만들어지는 게 뭐 포트란이니 이런 초창기 고급 언어들이죠. 그러다가 1970년대 10년씩 계속 바뀌네요. 뭐 파스칼이니 C와 같은 언어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직도 C라는 언어가 생기는데요. 이게 71년 정도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나이가 거의 50살이 넘는 언어입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는 언어는 거의 C 언어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C 언어를 바탕으로 뭐 유닉스와 같은 굉장히 좋은 운영체제죠. 지금까지 쓰이는 뭐 그런 좋은 운영체제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또 C 언어입니다. 70년대고요. 이때 파스칼과 C 같은 언어를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또 힘든데 뭐 이전에 나왔던 포트란이나 이 전 세대의 고급 언어에 비해서 조금 더 체계화가 되었다라고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언어가 생기고 하니까 계속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는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언어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70년대는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 시대였다면 80년대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객체지향이라는 개념도 설명드리기 힘든데 뭐 요즘 쓰는 C++, C++ 또는 맥에서 쓰이는 Object-C, 뭐 펄 같은 객체지향 언어가 80년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더 구조적 프로그래밍 기법보다는 더 고급 기법이어서 더 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쉬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0년대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생기면서 점점 더 규모가 큰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 보급되죠. 그러면서 계속 객체지향 언어가 발전을 합니다. 이 당시에 나오는 게 이제 자바니, 파이썬이니, 비주얼 베이직 같은 언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웹 프로그래밍 관련 언어들도 생기게 되죠. HTML이니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들이 1990년도쯤부터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좀 더 고급 언어들이 생깁니다. 뭐 파워빌더나 델파이 등 고급 언어가 생기는데 그 뒤에도 C#, Go, 액션스크립트, 코틀린은 최근에 나온 언어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세대니 6세대니 이런 언어는 이 구분은 제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언어는 발전하고 있고 점점 더 쓰기 편해지는 언어가 많이 생긴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178쪽을 한번 보죠. 사실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고요. 사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다는 것은 컴파일러를 만들면 되는 거고 실제 컴파일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의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는데 많이 쓰였거나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들 간단히 한번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창기 1970년대에 나타난 언어가 포트란입니다. 1세대 고급 언어라고 보면 되겠죠. 포트란은 포뮬라 트랜슬레이터입니다. 수식 번역기, 해석기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과학 계산용 언어입니다. 최근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트란. 코볼은 지금 제가 교재에는 약자를 썼습니다. 코볼이 Common Business Oriented Language. 일상 업무에 Common Business에 쓰이는, 즉 회계 업무 등에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지금도 은행에서 쓰는 프로그램의 대부분 코어 엔진은 예전에 만들어둔 코볼로 만든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은행권에서는 코볼 프로그래머를 필요로 합니다. 외양 인터페이스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엔진은 바뀌기 힘들죠. 바꾸다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1970년대 나온 언어가 C입니다. 그죠? C 언어는 특징이 이겁니다.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개발해줘.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에 굉장히 밀접한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기계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야만 운영체제를 개발할 수 있었는데 C는 저급 언어의 특성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를 C로 만들었죠. 대부분의 유닉스, 리눅스 코드는 C 코드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어셈블리어 코드죠. 굉장히 프로그램 역사에서 중요한 언어가 C입니다. 그 C에서 파생된 언어들이 있죠. C++나 C#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C++는 보통 C에 영향을 준 언어가 사실 B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C를 업그레이드한 언어가 이제 D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데 D보다 C++가 좀 있어 보이죠. C에다가 1 더하면 D이죠. 그래서 C에다가 객체지향 요소를 추가한 언어입니다. 요즘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C#이라는 언어는 C에다가 뭔가를 더한 언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언어입니다. 요즘도 C# 꽤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게임 만들 때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많이 쓰는데 유니티에서 C#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쓰이는 언어죠. 자바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C++가 굉장히 파워풀한 언어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복잡하다든지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놈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만들어진 게 자바고요. 지금도 많이 쓰이죠. 자바 어디서 쓰이죠? 안드로이드 폰에서 쓰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의 프로그램은 자바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 특성이 있는 언어들입니다. 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지금 이 책에서는 파이썬을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인터프리트 방식이라고 해서 제가 4.2절에 설명드릴 텐데 꽤 배우기 쉬운 언어여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씁니다. 객체지향 언어고요. 문법 구조가 간단합니다. 또는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아서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코딩 효율이 빠릅니다. 그리고 공짜고요.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밑에 뭐 예제 코드가 있긴 한데 밑에 링크로 영상도 하나 있고요.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이썬을 좀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교재 제 지금 보고 있는 5.4절에 4.2절이 아니고 5.2절이군요. 5.4절에는 파이썬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5장에서 배울 거라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언어들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헬로 월드라고 출력하고 있는 C 코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C는요. C++는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C샵은 이렇고요. 자바는 이렇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고요. 사실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도 있는데 프로세싱은 이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냥 윤곽만 한 보시라는 면에서 그냥 예제를 드렸고요. 뭐 실제로 고급 언어는 처음에 배우기는 힘들지만 하나의 언어만 배워두면 다른 언어는 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4절에서 파이썬 언어를 배워볼 테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롬 언어의 구현 기법, 그러니까 고급 언어로 작성된 코드가 어떻게 기계어로 바뀌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5.2절까지 안녕!